저기 TV조선 김정우 기자 부탁드립니다. 기자님. 네, TV조선의 김정우입니다. 네. 그 여사님 관련해서 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외 활동을 이미 뭐 좀 자제 내지는 자제가 아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인 저나 제 핵심 참모들이 판단할 때 이거는 국익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꼭 해야 된다 하는 거 아닌 것은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중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상 중단 같은 이제 그런 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 대선 때 이미 좀 내주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바도 있고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돌이켜 보면 대선 때 그 이른바 그 한 유튜버와의 7시간 통화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성향에 좀 약간 좀 의심스러운 그 종교인과의 대화 그리고 지금 이른바 이제 명태균 씨 사건까지 쭉 이어져 오는 것들이 대부분 대외 활동에서 나온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연락 차원에서 이제 만 논란이 된 건데 그렇다면 이런 이제 비공식적인 그런 활동에 대해서 앞으로 좀 전에 좀 약간 부적절 내지는 뭐 아니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신중한 처신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걸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제2부속실하고도 연결되는지 거기까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외 활동이야 이제 제2부속실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순진한 면도 있고 제가 이거 제 아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또 잘잘못을 엄정하게 이제 가리자는 것인데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오늘 뭐 좀 시간 많이 들여서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이렇게 짧게만 안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1년 7월 말에 그 정치 그 선언을 하고 한 달 만에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입당 그 신청서를 권영세 인재영입위원장한테 주는 그 신청서가 언론에 공개되다 보니까 제 휴대폰 번호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날 하루만 문자가 한 3,000개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카톡 텔레 같은 것도 막 들어온 것 같아요. 저게 뭐 이름이 저장 안 돼도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뭐 사람들 만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고 이제 지쳐갖고 집에 와서 쓰러져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 보면 5시, 6시인데 안 자고 이렇게 엎드려서 제 휴대폰을 놓고 계속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냐? 지금 잠을 안 자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 또 뭐 이런 것 좀 잘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맙습니다라든지 뭐 잘하겠습니다라든지 잘 챙기겠습니다라든지 아니 뭐 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분들이 다 유권자인데 아니 이렇게 자발적으로 문자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선거운동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잠을 안 자고 완전히 날밤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주 나는 이때까지 국민의힘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딱 이러고 이제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에피소드를 하면 그런 분이 제가 경선 TV 토론 때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지지자들이 이제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와서 하는데 그때부터 대선 끝날 때까지 전국 어디를 다니나 굉장히 열성적으로 해 주셨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호 세력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인연을 딱 못 끊고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후보 시절과 또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소통의 방식을 좀 매정하지만 바꿔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무조건 바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저 나름의 보안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떤 뭐 감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안보나 이럴 문제가 있을 때는 보안폰을 딱 쓰지만 그냥 통상적인 거 뭐 공무원들 장차관들하고도 뭐 크게 뭐 국가 안보나 이런 거에 저게 아닐 때는 그냥 제 휴대폰을 쓰고요. 근데 이제 또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으로도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쭉 읽어봅니다. 바쁠 때는 그냥 다 지우라고 할 때도 있지만 주말 같은 때는 쭉 읽어보면은 저에 대해서 아주 뭐 그냥 아주 뭐 상욕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정신 좀 차리라.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여론의 한 지표로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거로 이제 보는데요. 그래도 지금도 하여튼 휴대폰 없애라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정말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도 휴대폰 바꿨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과거에 저도 공직 생활할 때 뭐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은 참모가 전화가 와요. 와서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뭐 발신지 표시 제한이라는 거로 딱 오면은 대통령님 전화로 아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간 휴대폰 들고 기다리다가 딱 오면 이렇게 바꾸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안 한 것이 이제 과거에 그 전직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토콜에 따라서 한 것이 다 이런 부정적인 부적절한 이런 그 국민들 걱정 끼쳐드릴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저는 또 아니 내가 번호 바꿔버리면 가까운 사람들도 그렇다고 다 일일이 이 번호라고 알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야말로 국민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뭐 제 친구라고 저한테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동창이지만 잘 오랫동안 못 봤던 사람들도 뭐 좀 거침없는 얘기들 막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여론을 듣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저도 이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에 대해서도 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 전직 대통령 때의 그 프로토콜대로 싹 바꿨으면 되는데 그건 뭐 제가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발생 원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저한테 있고 또 비서실장이라든가 뭐 경호처장도 저한테 임기 초부터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그래도 이걸로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내가 주각주각 그래도 생생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당의 무슨 초선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에요? 딱 이러고 아니 뭐 좀 저희들도 시간 좀 내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뭐 저녁에 일정이 없으면 그럼 어디로 오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의원들이 이런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원래 하려 그러면은 절차에 따라서 비서실장, 정무수석 뭐 이렇게 통해서 뭐 미리 날짜를 잡아서 뭐 하고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 통화하신 분 아마 손들어라 그러면 무지하게 많을걸요. 또 저 텔레그램이나 문자로 서로 주고받은 분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하여튼 이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고 국민들이 어쨌든 이런 거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네.
네, 지금 한 가지 질문한 것 중에서 제2부속실 문제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문. 오늘 제2부속실장은 발령을 냈습니다. 네, 발령을 내서 아마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금년간에 이제 다 뽑을 것이고, 그리고 제2부속실 사무실도 지금 거의 이제 공사가 끝났죠. 네네. 그래서 이제 직원만 뽑으면 바로 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제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이제 꼭 해야 될 거를 판단하는 거, 여기저기서 편지도 오고 이렇게 좀 대통령 부인에게 뭐로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받아서 어떤 식으로 할지, 그걸 이제 사실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했는데 대통령 부속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잘 하면은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정재훈 기자입니다. 저는 지지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가 무너졌다는 결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속해서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구 경북을 포함해서도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도를 맞고 가겠다거나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가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전광판 안 보고 공만 보고 뛰고 공만 보고 때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선거 때부터 계속 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에는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참모들을 통해서 제가 좀 바가지 긁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국민들께 좀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 하락 이런 걸 보면은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데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의 절대적인 지지가 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아꼈으면 또 얼마나 실망이 크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지율을 올리는 무슨 보관을 가지고 또 어떻게 무슨 여론으로 그런 꼼수 같은 거는 저는 쓸 줄도 모르고 제 체질에도 안 맞고 하여튼 또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더 유연해지고 좀 뭔가 자꾸 이렇게 변화를 좀 주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너 잘못한다고 자꾸 뭐라고 반대 세력이든 뭐든 막 너를 공격을 하면 좀 네가 그런 거를 좀 안 듣게 마치 이런 거죠. 자식이 밖에 나가서 혼인하고 오면은 그 혼난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맨날 혼나고 다녀?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변화와 또 쇄신과 또 더 유능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영남일보에서 말씀을 하시니 또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뭐 어찌 됐든 저찌 됐든 자기를 뭐 의도적으로 악마화를 하네, 뭐 가짜 뉴스가 있네, 뭐 침소봉대를 해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네 해도 그런 억울함도 아마 본인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만은 그거보다 어쨌든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 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도 괜히 무슨 뭐 임기 반환점에 뭐 이거라고 그래서 뭐 그동안의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국정 관여구 뭐 농단은 아니겠죠? 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하나 정도 하자. 네.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네. 목이 네. 아프다 이제. 네. 그래 더 할까? 예. 그러면 한두 그래,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일보 박석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저는 체코 원전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아까 우리 산업에 더 큰 활력을 불어넣어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까지 그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 차례 설명에도 불구하고 체코 원전이 헐값에 수주됐다는 헐값에 수주하였고 죄송합니다. 헐값에 수주됐고 또 부당한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본계약 체결을 장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제가 우리 기자님을 무식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거는 뭐 이런 국제 이런 상황을 좀 알아보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도 진행 중인 지금도 건설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또 UAE에 했던 바라카 원전 지금 또 진행되고 있는 이런 원전 이런 협상과 관련한 걸 다 보시면은 원전 2기에 24조라고 하는 것을 헐값이라고 한다는 거는 물론 이제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이제 예산안을 잡아놓고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가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원전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서만 아마 한 이런 거로 몇 건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내년 3월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일단 2기에 24조짜리를 헐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금융 지원도 무슨 금융 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체코가 그렇게 이거를 막 무리하게 자기네 경제 어떤 사이즈에 무리하게 막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를 고정 비용을 좀 많이 넣어서 원전으로 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건지 가스나 석유를 사올 건지 뭐 이런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한 금융 지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또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제 해야 될 문제고요. 그리고 본 계약은 저는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좀 뭐랄까 지재권을 앞세운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전한수원 또 원전이라는 거는 수출하려고 그래도 원전기술 보유국에 또 이런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에 또 이런 합의도 잘 진행되고 지금 MOU도 가서명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명한 거는 그 기업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사회에서 이제 오케이해서 서명을 하게 되면 정부의 가서명은 또 서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체코는 뭐 우리 거를 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체코가 미국에다가 하여튼 한국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받아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협상들을 양국 하여튼 당국이, 이게 또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늘 뒤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저는 뭐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9월에 체코에 가서 대통령, 총리, 뭐 또 장관들 다 만났는데 하여튼 한국의 이 원전 기술이 들어오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많은 기술도 자기들이 좀 이전받고 싶고, 체코는 사실은 원전 부품에 대해서는 굉장한 강국입니다. 제가 그 원전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터빈이거든요. 원전도 결국은 증기 장치입니다. 이 증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석탄이나 무슨 뭐 석유나 가스로 끓이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로 끓이는 것 뿐이지, 이것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 메커니즘은 결국은 증기로 되는 거고, 증기에서 그 터빈이라든지 또 이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기계공학적인 이런 장비들은 굉장히 체코가 오래 전부터 아주 그 기술, 거기도 기계공학 강국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더 이제 그 자기들도 정말 자체 원전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어쨌든 납기를 정확히 지킵니다. 우리는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방산에서 무기를 우리가 인도를 하던, 뭐 원전에서 저희가 시공을 해서 키를 딱 넘겨주든 간에, 뭐 다른 데는 막 10년 넘어가는 나라도 있고, 무기도 뭐 제때 인도라, 아니 무기라는 거는 제때 인도 안 하면 급하게 훈련도 하고 써야 되는데, 우리는 열세 넘겨주는 시점이 약속한 거를 정확히 지키는 나라다 하는 것이 한국에도 굉장한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손을 드셨지만 이 담화를 제외한 지금 기자회견만 2시간을 훌쩍 우리 넘었습니다. 국제 외신 기자 한 분 마지막으로 한 분 여쭤보지 계속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북한 전문 미국 언론사 NK뉴스의 CEO 테드 오케럴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질문, 평양 드론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이 남북 관계에 대한 한국이 입장을 강화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약화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김여정 부부장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Could you please repeat your question in English? 이거 한국어 시험처럼 죄송합니다. Okay, I'll try again in English. By not addressing the Pyongyang drone incident, do you believe this strengthens or weakens South Korea's stance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would you have anything to say to Ms. Kim Yo-jong after all of her threats and statements recently? 감사합니다. 대통령 최근에 북한이 주장했던 평양에 우리 드론이 날아왔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이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최근 김여정 부부장의 입을 빌린 일련의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뭐 북한은 우리한테 이미 드론 공격을 10번이나 국경을 침범해서 했고, 또 뭐 아까도 트럼프 대통령과도 얘기를 나눴지만 7,000개가 넘는 지금 오물 쓰레기 풍선에 이런 GPS 교란시켜 놓으면 바다에서 배를 운전하는 게 우리 어선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고 있는 마당에 적반하장식 그 억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고 저렇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을 안 해줘도 되겠어요? 영어로 안 해줘도? 아,